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하경 국회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 최혁진입니다. 2026년은 역사적인 원주선언이 발표된 지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원주선언은 1976년 천주교 원주교구 사제들과 많은 양심적인 종교인들, 시민들이 한 목소리로 유신헌법의 반민주성과 국가 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를 비판하며 민주주의와 양심의 자유를 발표한 선언입니다. 그 중심에는 고 지학순 주교와 무의당 장일순 선생이 계셨습니다. 지학순 주교는 유신 체제 하에서 종교인으로서 국가 권력의 폭력과 인권 침해에 맞서며 종교계가 민주화 운동의 주체로 나서는데 중추적 역할을 하셨습니다. 무의당 장일순 선생은 민주주의를 협동생명 공동체라는 생활의 질서로 구현하며 지역 시민사회에 깊이 뿌리내리게 한 사상가이자 실천가입니다. 원주의 민주화 운동은 세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첫째, 군부 독재와 부패 권력에 맞선 정치적 민주주의 운동. 둘째, 생산, 소비, 노동, 금융 협동조합 등의 결사와 공동체를 통해 노동자, 농민, 소상공인들의 권익을 증진하고 서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한 경제적 민주주의 운동. 셋째, 민주주의 내재화를 위해 마을 주민 주도의 풀뿌리 자치민주주의 운동이 병행되었습니다. 원주선언이 발표된 지 50년이 지났지만 이 세 가지 과제는 지금 내란을 극복하고 심화되는 불평등과 격차를 해소해야 하는 우리에게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무너진 헌정 질서를 회복하고 더 강한 정치적 민주주의의 기반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기본 사회 실현과 사회연대 경제를 통해 모든 이에게 실질적인 기회를 보장하는 경제사회적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합니다. 촛불과 응원봉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시민사회의 활력을 더 강화하기 위해 풀뿌리 자치민주주의를 일상에서 더 강하게 실현해야 합니다. 통일교, 신천지 등 정교유착 세력이 국정농단의 중심에 선 오늘의 현실에서 종교계가 중심이 되어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고 사회 정의를 위해 앞장섰던 원주의 역사는 우리에게 깊은 성찰의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원주민주화운동의 역사적 경험이 국민주권 정부에서 다시 해석되고 조명되기를 기대하며 오늘 대정부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리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최혁진 의원입니다. 짙은 회색 양복 상하이에 회색 같은 빛깔의 넥타이를 하고 있습니다. 발언대를 돌리고 있는 중에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무위원석 앞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총리님, 통일교와 신천지의 헌정질서 유린과 국정농단 수위가 대단히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총리님의 의견을 듣고자 자리에 모셨습니다. 총리께서도 얼마 전에 SNS에 사입이 이단은 척결해야 할 사회악이라고 밝히신 바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종교로서가 아니라 종교를 사칭하거나 또는 어떻든지 간에 본질적으로 정교유착 또는 정치에 대한 매수나 뇌물행위 그리고 정치에 대한 불법 개입 이런 것을 하는 것은 민주사회 차원에서 근본적으로 척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통일교와 신천지 문제를 심각하게 보는 이유는 김건희, 권성동 등 일부 권력층에게 뇌물을 주고 청탁을 했다는 개인적 비위의 선을 넘어섰다고 생각하기 때문 아닙니까? 이들의 정치 권력에 대한 조직적인 개입, 대한민국 헌법 질서 자체를 유린하고 이를 통해서 막대한 사익까지 추구하려고 했습니다. 보도에 보니까 국민의힘에는 통일교, 신천지 등에서 최소 15만 명 이상이 조직적으로 가입을 했고 지난 대선과 당내 경선은 물론이고 최근에는 검찰에 대한 청탁, 심지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 공공기관 운영에까지 관여한 정황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도 이런 사실을 알고 계시죠? 제가 직접 확인하거나 현재까지 어떤 객관적 조사를 통해서 확인된 바는 없기 때문에 저도 이러저러한 보도가 나온 것을 접한 정도 수준입니다만은 어떤 불법의 어떤 접근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그걸 가지고 철저하게 조사나 수사를 통해서 정당이 어디이냐를 떠나서 근절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런 상황이 수사와 언론을 통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려지고 사법적인 조치까지 진행되고 있음에도 국민의힘은 지금 이 중대한 문제를 좀 외면하고 있습니다. 국민 앞에 사죄나 반성도 안 하고 있고 사실을 제대로 공개도 안 하고 있습니다. 통일교 신천지 관련 당원들에 대해서 제명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정도 되면 이 정당의 당명은 더 이상 국민의힘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통일교의 힘, 신천지의 힘이라고 부르는 게 적절하지 않을 것까지 생각하고 있는데요. 총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최혁진 의원의 질의입니다. 제가 답하기는 조금 어려운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총리님 현재 합수본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게 있습니다. 제가 몇몇 분들한테 말씀을 들으니까 이 통일교 신천지는 수사를 두려워하지 않는답니다. 수사를 하게 되면 몇 사람을 꼬리 자르기 형태로 감옥에 보내고 그 사람들 나오고 나면 그동안 축적한 재산으로 평생 먹고 살 거 주고 그런 식으로 이 국면을 넘어가려고 한다 그럽니다. 제가 볼 때 이 통일교 신천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정교 유착과 각종 편법으로 그동안 축제한 막대한 이 재산을 국가에 환수당하는 이런 확고한 조치를 가장 두려워한다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언론을 통해서 통일교가 최근에 강남에 있는 1,600억짜리 빌딩을 급하게 매각했다라고 하는 소식도 들었는데요. 이게 아마 그런 두려움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얼마 전에 법안까지 지금 발의를 했습니다. 민법을 개정해서 합수본의 수사와 병행해서 통일교 신천지가 명백하게 정교 분리의 원칙을 위배하고 반복적으로 불법적 행위를 할 경우에 해산과 동시에 그 재산을 국고에 환수해서 다시 공익적 목적에 쓰게 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는데요. 총리께서 척결이란 표현을 사용하신 것도 저는 이러한 단호한 조치가 있어야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는다라는 나름의 생각에서 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 총리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취지는 제가 동의하는 바고요. 네.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방법에 있어서 몰수, 그러니까 어떠한 것을 원인과 이유로 몰수까지 행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법리들이 좀 정리된다는 전제하에서 저는 취지에는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총리님. 통일교와 신천지가 자신들의 이권 때문에 조직적으로 정교 분리의 그 원칙을 위배한 것인지 또는 국민의힘이 이들의 힘을 빌려서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서 이들을 활용한 것인지 두 가지 모두가 철저하게 수사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리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네, 합동수사본부에서 잘 수사가 진행되고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지켜보겠습니다. 네, 총리님 자리로 가시고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무소속 비례대표 최혁진 의원의 질의 시간입니다. 국무총리 들어가고 윤호중 장관이 또 국무총리 일단 발언석으로 이동했습니다. 네. 장관님, 경북 영주에 가면 할매 묵공장, 할배 목공소라는 곳이 있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네, 듣지는 못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여기가 인구 초고령 지역이고 지방 소멸 위기가 심각한 곳인데 80 노인네 분들이 모이셔가지고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묵을 만들어서 1년에 매출 1억을 올린답니다. 그 수익금을 가지고 또 동네에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을 돌보고 집수리까지 있다라고 합니다. 대단한 일 아닙니까? 네, 대단히 훌륭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용이 가장 어렵다라고 하는 게 발달 장애인인데요. 그 발달 장애의 고용을 위해서 일하는 베어베타라는 사회적 기업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예, 제가 깜짝 놀란 게 지난 몇 년 사이에 1,000명 가까운 일자리를 만들어냈고 이 발달 장애인 중에 80%가 정규직이라고 합니다. 장관님, 이보다 멋진 혁신이 있습니까? 저는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는 우리 국민들이 이웃과 마을과 지역 사회를 위해서 서로 협동하고 연대해서 일자리 만들고 소득 올리고 또 그 이익으로 더 어려운 이웃을 보살피는 이런 모습이 최고의 혁신이 아니면 도대체 뭐가 혁신이겠습니까? 네, 우리나라를 기본 사회로 끌고 가는 아주 바탕이 되는 이 동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사회 연대 경제라고 부르는데요. 최혁진 의원. 그리고 유엔도
지금 사회연대 경제를 활성화하라고 전 세계 각국에게 권고한 것에 대해서는 주무부처로서 잘 알고 계시죠? 네, 지난해가 제2의 세계 협동조합의 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왜 도대체 이 사회연대 경제기본법은 통과가 안 되고 있는 것입니까? 네, 뭐 제가 세 차례에 걸쳐서 대표 발의를 한 적도 있는데요. 행안부 예, 장관의 지금까지 안타깝게도 통과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행정안전부 장관이 되면서 행안부에서 주무부처의 네.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해서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여야 의원님들께도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 남색 계열의 상 19대 국회에서 자켓을 여야 입고 의원 67명이 공동 발의하지 않았습니까? 네. 1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IMF 때 금도 모아주고 실직당하는 그 상황에 거리에 내몰리면서도 그걸 참고 나가서 뭐 했습니까? 협동조합 만들고 사회적 기업 만들면서 우리가 힘을 모아서 살아보자라고 했는데 정부가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국회가 그 기반을 만들지는 못할 망정, 어떻게 이렇게 장시간 동안 입법조차 안 해준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반대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회라는 표현, 연대라는 표현을 이것에 대해서 사회주의라느니 빨갱이라느니 이런 말까지 하고 있다는 말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럼 대한민국의 사회복지는 사회주의 복지입니까? 사회보장은 사회주의 보장입니까? 예, 사회기본권은 사회주의 기본권입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계속해서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장관님 도대체 언제까지 여야 간의 협의를 통해서 법을 통과시킨다는 그런 말로 이 상황들을 면피할 수 있겠는가? 저는 이제는 장관님께서 직접 나서셔가지고요. 특히 민주당 의원, 범여권 의원들이 힘을 모아서라도 국민을 위해서 법적 토대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기본사회도 행정안전부가 주무부처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합니다. AI 디지털 전환이 되면 일자리가 더 없어질까 봐. 불평등과 격차가 더 확대가 될까 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살아가지? 이분들이 군대도 갔다 와서 산업화를 일군 이분들이 노후에 내가 과연 자식도 안 돌보는 이 사회에서 누가 나를 돌볼까 걱정이 많습니다. 저는 기본사회도 국민의힘이 그다지 적극 협조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제가 보면 민생 관련된 정책을 우리 국민주권 정부가 성공하길 원치 않아요. 본인들이 대안이 없고 대책이 없으니까 지금 정부가 일을 못하게 만들어서 반사 이익을 얻으려는 그런 부정의 정치만 하고 있습니다. 그걸 기다리지 마시고 강력하게 추진해서 민생을 살릴 수 있는 이 불안한 상황에서도 우리 서민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정책 환경을 꼭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비례대표 네, 최혁진 잘 의원의 알겠습니다. 질의입니다. 예, 장관님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고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님 잠깐 모시겠습니다. 윤호중 장관은 이제 자리로 들어갑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발언대로 다시 나오면서 이하경 부의장과 인사했습니다. 장관님 최근에 더불어민주당 의총에서 검찰의 보안수사권은 폐지하고 보안수사 요구권 정도만 남기는 것으로 방향을 정했다라고 들었습니다. 일단 저는 법무부의 입장은 잘 모르지만 보안수사권을 폐기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하나 네네. 보안수사 요구권도 남기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안수사 요구권도 지금 남용되는 사례가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국민의힘의 자치단체장과 그 주변 측근들의 비리 문제와 관련해서 경찰이 수사를 해서 기소 의견으로 올리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이 계속 보안수사 요구를 하면서 시간을 끌고 제가 볼 때는 지방선거 이후까지도 결론을 안 내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장관님 이 논의에서 우려하는 게 있습니다. 보안수사권, 보안수사 요구권, 재기수사권 이거는 국민의 인권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생긴 제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 제도가 악용돼서 이것들이 특권층과 기득권들을 위해서 악용되기 때문에 이 문제가 된 게 아닙니까? 예, 정경 의원님 수사가 1년에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사건만 해도 꽤 돼. 60만 건 이상, 한 80만 건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무혐의 처분이라든가 돼갖고 종결해갖고 송부되는 것만 해도 한 50만 건 정도 가까이 됩니다. 그 중에서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들은 뭐 권한이 남용돼갖고 문제가 되는 경우는 사실 1%도 안 됩니다. 사실은 보완 수사라기보다도 저는 보완의 필요성을 얘기를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네. 대부분의 형사 사건들, 특히 사회적 약자들, 장애인, 여성들, 우리 사회 소외계층들 이런 분들이 힘이 없을 때 1차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제대로 진척이 안 됐을 때 그걸 한번 돌아다보는데 증거가 부족하다든가 또는 당사자 억울함 호소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없을 때 한번 어떻게 그걸 보완할 것인지 이런 점들 좀 함께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장성호 저도 법무장관. 장관님의 말씀에 동의하고요. 한 가지 이제 우려하는 것은 경찰을 견제하냐, 검찰을 견제하냐 이 논의가 중심이 아니고 국민의 인권과 권익을 어떻게 보호하느냐가 그렇습니다. 중심인데 그 논의를 중심으로 저는 현재 입법 발의를 차라리 그렇다라고 하면 보안 수사권이나 요구권, 재수사권을 국민 권익위로 주자,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안도 지금 입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서도 검찰이냐 경찰이냐를 넘어서 제3의 대안까지 장관님께서 폭넓게 보시고 대통령께서 수기를 하자라고 하셨으니 다양한 국민 인권 권익 중심에서 검토를 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만 수사하고 장관. 기소가 이렇게 기계적으로 딱 분리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수사는 최종적으로 기소를 목적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소를 하려고 하면 수사가 증거라든가 어떤 관련자들의 진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소하기에 합당할 정도로 성숙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점에 부족한 점들은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존경하는 의원님 말씀하는 것처럼 제3의 기관에서 한다고 하면 그에 따른 다른 어떤 문제점들, 시간적인 어떤 지연이라든가 또 추가적인 비용들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함께 고려해 갖고 저는 국회에서 이렇게 좀 수기를 더 해주시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10번째 무소속 비례대표 최혁진 의원의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1인당 12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답변 시간을 제외한 시간입니다. 발언대가 천천히 중앙을 향해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제432 국회 임시 제4차 본회의 대정부 질문 중입니다. 50년 전 1976년 원주에서 1980년 광주에서 1987년 전국의 청년 학생들로 이어진 민주주의의 역사는 박근혜 탄핵의 촛불 발언 시간이 초과됐습니다. 마이크가 꺼졌습니다. 마지막 발언 중입니다. 최혁진 의원. 이재명 정부는 반드시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완수하여 민주정치의 토대를 단단히 하고 AI 디지털 혁신 성장의 과실이 모든 국민에게 이어질 수 있도록 기본 사회를 실현해야 하며 가장 낮은 곳의 사람들까지도 주권자로서 존엄을 유지할 수 있는 풀뿌리 자치 민주주의를 대한민국의 모든 지역에서 완수해낼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느슨해지면 안 됩니다. 무소속 비례대표 최혁진 의원의 마지막 발언 중입니다. 오늘 총 11명의 의원이 정치외교 통일 안보에 관한 질문, 대정부 질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0번째 의원입니다. 최혁진 의원. 내란 세력을 반드시 쫓겨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며 반성 없는 국민의힘을 해체하고 국민을 우러가는 조이대 대법원 오늘 국무위원은 국무총리,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법무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과 국방부 차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가야 합니다. 저도 국회의원으로서 무소속 비례대표 최혁진 의원의 마지막 발언이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 발언 시간이 지나서 마이크는 꺼져 있습니다.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